자, 어젠가요? 어제 페노션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인지 그 이전인지 제 답변을 어, 못 드렸어요. 그 다음 날 다음 장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주셨네요. 어제 3시 45분에. 예, 그래서 일단 페노션의 수급 부분 HMM하고 묶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 전략 SM220217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만기가 얼마 안 되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고 HMM 뭐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첫 스타트 부분에 우리 이제 물량을 좀 비중도를 여기저기 이제 많이 줄여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잡죠. HMM의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3조 3천억이에요. 페노션과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HMM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HMM이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한 템포 방 치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두 차례 분할 매수하고 그 이후에 추세 추이 부분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지금 뭐 계속 매도 위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리면서의 흐름이 됐죠. 매도가 뭐 25만 주 가까이 나오다가 매수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5분봉 기준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한 템포 더 들어 올려진 거기 때문에 일단 다시금 이제 되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차 편입을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 1차 편입 그렇게 해서 스윙 20% 편입 비중을 설정을 하는데 현재가 기준에서 27,000 계속 치고 가네요. 1분봉으로 먼저 꺼내 볼까요? 1분봉. 프로그램 쪽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의 여부 부분하고 지금 28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1분봉에서 이 프로그램 쪽도 이쪽도 겪어보셨지만은 뭐 단기 정량 범위들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액티브 펀드 쪽에서 두들겨 패고 다시 편입하고. 근데 오늘 왜 굳이 오늘 설정을 잡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동안은 거래대금이 뭐 시장에서 완전하게 눈에 띄는 거래대금은 다소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뛰고 있고 그래 페노션이 있는데 왜 HMM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페노션도 좋습니다만 페노션의 누적 수급 범위는 상당히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 평균 단가 거래대금의 매매 평균 단가가 26,364원인데 프로그램 쪽이 위로 치고 들어올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이 차이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력주들 쪽의 흐름이 조금 더 강세로 연출이 되는 가운데서 좀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LG화학도 다시 꼬리가 좀 달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DB하이텍은 갭상승 이후에 지금 운봉이라 좀 아쉽고요. 하이닉스가 해간에 13만 원 공방 위쪽으로 좀 더 빨리 나오기를. 그리고 이제 29분 26초 기준에 프로그램 쪽은 5만 2천 주 매수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직 계산기부터 먼저 설정을 할 텐데 진짜 오래간만에 HMM을 봅니다. HMM은 우리가 수익도 굉장히 크게 냈지만 결국은 또 마지막 자락에서는 기준이 손절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좀 이쁘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 이제 손절 이후에 다시 진짜 오래간만에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 흥분하지 않고 25만 주 매도해서 지금 10만 주 매수면 이건 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유 이러면 그 문자부터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첫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상황의 기준이 되고 손바뀜으로 보고 위에서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다기보다는 요거 참 쉽지가 않네요. 새로운 1분봉 기준에
27,700원, 6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편입자 10% 신규 편입이죠. 신규 편입자가 아니라 신규 편입 10% 플러스 마이너스 2, 3% 등락 범위에서 3에서 5%로 잡겠습니다. 3% 등락 범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에서 5%씩 추가해서 20% 비중을 들어가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이제 일단은 3만 원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6,750원, 700원 뭐 오케이 700원으로 잡죠.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조금 아쉽네요. 펜오션을 딱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에서의 흐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좀 아쉽게 펜오션을 들여다보고 이제 편입을 들어갑니다 라고 녹화를 뜨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들어가셨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뭐 사실상 이게 뭐지의 기준이 돼버리는 흐름이 됐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놓고 보세요. 차분하게 문자는 이제 뭐 27,700원으로 나갔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순간적인 매수 매도가 지금도 뭐 74,000주, 13,000주, 87,000주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순매수 변동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매수 변동량 기준에 16만 주에서 또다시 27,000주 매도로. 자, 그래서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잡아내고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설정을 할 텐데 마지노선이 이제 우리는 10%까지 따라붙는 거였으니까 딱 27,700원이 마지노선이었다 보시고요. 현재 기준은 손바뀜이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평균 단가가 26,700원이에요. 26,700원인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순매수 기준은 매도 설정 범위로 일부 잡혀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26,700원에서 이제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겠죠. 위에서 거래가 되는데 프로그램 쪽이 25만 주 개장 초에 이런 25만 주의 매도 설정되어 있던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들어 올려진 거란 말이에요. 24만 주대, 25만 주, 24만 8천 주, 25만 주 여기. 그래서 그 9시 14분까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25만 주인데 완전히 12조짜리의 시가총액, 13조짜리의 시가총액에서도 수급 논리라는 거죠. 뭐 맨 처음에 딱 들여다보고 이제 뭐 단기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공략주 설정 범위까지 들여다보고 있을 때의 기준에 시가총액 12조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던 흐름 속에서 추가적으로 그때 나오다 보니 13조를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된 거예요. 일단 22년 02월 15일 09시 14분 프로그램 수급은 25만 주 매도.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뭐 4만 주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올려지면서의 흐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앞전에 실적이 있든 뭐가 있든 여러 가지 요인들 감안했을 때 그 내용들이 있는 거고 25만 주의 매도가 플러스 16만 주까지 최고점으로 이제 달했을 때가 플러스 20만 주, 20만 주까지도 올라왔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형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이제 20만 주까지 9시 반까지의 흐름에 수급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눌려져 있는데 이제 10만 주의 매도예요.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 범위도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기준에서 차분하게 한번 더 들여다보고 대처를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수급의 9시 30분 기준에서의 19만 주 매수. 그럼 고점 대비해서 또 30만 주가 매도가 됐다는 거예요. 작지 않죠. 주식수 자체가 4억 8,900만 주입니다. 전환 물량 들어오고 뭐 우리가 처음 접근했을 때 3억 주 조금 넘을 때하고는 지금 주식수 자체도 월등히 달라요. 그래서 누적 수급도 크게 증가했었다가 지금의 주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본다면 5% 미만 4% 수준
단기 관점에서 온다면 이제 3% 수준 그 정도의 이제 수급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손바뀜이냐 단타냐 뭐 이런 그 흐름으로 기준을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한투에서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이 일단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3위입니다. 거래대금이 3위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기존에 설정할 때 뭐였어요? 첫 번째 거래대금이 2천억 넘기는 그 시점에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의 흐름이 2천억을 계속 넘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땡큐하다. 그게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짧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이런 종목에서는 13조가 넘어요. 이런 종목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충분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준이 되겠죠. 오늘 기준에 2천억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벌써 이미 뭐 1,60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에 그러니까 26,000원대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6,000원대 들여다볼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26,000원대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거래대금 그리고 지금 위로 쭉 뻗어 올랐다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17만 주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장 초에 25만 주까지도 나왔었다라는 거 감안하고, 그리고 25만 주까지 나올 때에 들어올렸던 쪽에 수급 범위가 손바뀜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단타 성향의 매수냐. 25만 주 매도하다가. 그래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좀 기계적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에 수급 범위 놓고 보고, 또 수급이 지금 또 순간적으로 매수 강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에서 이제 단타가 됐든 손바뀜이 됐든 들어온다라는 얘긴데, 요 가격에서는 그러면은 27,000원 미만에서 수급 변동폭 보면서 한번 대처해 나가는 기준점을 설정해 보자.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그 12월 이후에 2천억 거래가 된 적이 있으니까 12월 이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재차 이제 2천억이 터지는 흐름 기준 그럼 이렇게 볼까요?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11월부터 당겨서 그러면 이렇게 상승 형태 확인형의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기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강화가 나타났는데 아쉽게도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주가는 다시금 곤두박질 친 거죠. 그럼 여기서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이제 변형 뭐 샛별형이 뜨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5MA, 20MA 거래량이 일정 범위 수반되고 대형주죠. 거기에 이제 모멘텀은 실적의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상은 수급 개선폭, 그 앞전에 11월 이전에 수급 개선폭이 있었던 건데 주봉에서 조금 놓고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기준에 드디어 재차 2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씩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25만 주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는데 매도하던 쪽이 매수로 돌아섰다. 그거는 조금 의미가 제한적인 것 같고, 매도하던 쪽은 매도하는 거고 매수한 쪽이 25만 주 매도하던 쪽보다 강도 있게, 어느 쪽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강도 있게 유입이 됐다. 얼마까지? 19만 9천 주, 그러니까 대략 45만 주를 들어 올린 매수 강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점에서부터 재차 두들겨 맞은 20만 주 매수한 쪽이 있었다라고 친다면 그들이 뭐 단타를 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점부터 해서 다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금 단타 뭐 1%, 2% 뛰기 2%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급인지 그거만 나머지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09시 40분 기준에서의 일봉으로 설정을 하고요. 거래는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지금 3위이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을 잘해서 끌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너 한번 두들겨 맞아봐라 하고 두들겨 팰 거냐. 네?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뭐 작년 10월 이후에 주봉으로 놓고 보고 거래대금이 아닌 누적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누적 수급으로 10월 이후에 그렇게 하고 이제 10월
뭐 24일 뭐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 놓고 보고 프로그램 쪽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재차 편입이 들어올지 그 부분 한번 다시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수급이 확인돼서 신뢰도를 높이는 쪽은 어디예요? 결국은 상승 잉태형에서 상승 때 확인이 나온 거는 이번 주에 갭상승 이후에 돌리는 흐름, 그 기준이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가 중요한 주봉상의 거래가 실리는 여기가 중요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형이 뜨고 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거래 부분이 여기까지 그 다음 범위까지는 실렸다가 미끄러진 거죠. 거래가 둔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장악형이 떴더라도 손절 범위, 뭐 차익 실현 범위 지켜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거래가 수반되는 가운데서의 흐름, 그 누적 수급 범위.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긍정적이어 보여요. 기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15만 주로 다시 조금 줄었어요. 여기서는 조금씩 들어온다는 얘기 결론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봉 그리고 수급 한 번 더 좀 더 유입이 돼서 뭐 15만 주 미만이면 더 좋겠는데 공방 한번 더 지켜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추가적인 분할 매수 4차례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범위 위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도 여기서 이제 딱 꺾여져서 들어오는 위치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월봉을 좀 멀리서 볼까요? 월봉 단독적으로 잘라놨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고 일단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기울기는 뉘어졌다. 그리고 거래 부분은 이번 달에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만 거래가 실리고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 상승 장악형, 장악 확인형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이 뭐 거래량은 OMA 20배에 다소 못 미쳤지만 거래 대금이 아마 형성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확인형의 기준에서 거래가 뭐 충분히 실린 기준이 되니까 그 추세 범위대로 바닥에서는 바닥의 기준을 잡았겠지만요 중간 범위에서 이 추세 범위대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때죠. 거래가 뭐 실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까지. 그럼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여기서 좀 실패가 좀 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손절 범위를 놓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최대 손실이 큰 위치에서 이제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어찌됐건 지금 범위에서는 월봉 기준에서도 이 추세를 인정할 만한 흐름이 되려면 거래가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손바뀜으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조금 부담이 되면 조금 이따 볼 1주월봉, 5분봉, 1분봉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놓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입니다. 조금 전에 뭐 예를 든다면 20만 주 수준에서의 매수해서 20만 주 수준의 매도로 40만 주가 불과 몇 분 만에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불과 몇 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쭉 다시 보시면 19만 뭐 5천 주 9시 30분 그 기준에서 지금 최대 폭의 물량이 나온 게 17만 뭐 6천 주. 근데 수급은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뭐 움직임을 줘야 들어올려야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 이왕이면은 더 들어오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매수로 전환되는 모양새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자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봉에서의 거래가 터지고 강세의 흐름이 연출돼야 되죠.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다시 93,000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프로그램의 변화 없이 좀 눌림이 나와줘라. 프로그램 변화 없이 제발 눌림이 나와줘라. 그러면 너는 바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내가 할 것이야. 수급이 이제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차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윤정두가 흥분 안 하고 뭐 흥분 안 하게끔 프로그램도 차분히 매수 매도가 들어왔으면 가장 좋죠.
근데 프로그램이 강도 있게 들어오면서 집어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쭉 당기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래 대금이 2천억 넘기는 흐름이 있다 보니 그래서인지 조금 아쉽게도 들어올리고 이제 한 템포 누르고 있어요. 여기서 VI 발동이 오전에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0만 주를 뭐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뭐 10만 주, 20만 주를 한 번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뭐 두들겨 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분히 대처를 하고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은 좀 제한적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찔끔찔끔 눌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범위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죠. 1분봉 먼저 볼게요. 1분봉 먼저 보시면 뭐 개장초 기준에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됐던 범위들의 기준 그리고 오늘은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 강도 위로 치고 올린 부분 키움 쪽이 한 20만 주 매수이긴 합니다만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손바뀜 보고요. 거래량 부분은 지금 위치에서는 첫 번째 이제 2천억 넘기는 거래량이 뭐 시원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40만 주만 실려도 이제부터는 그리고 사실상 30만 주 정도 25만 주 30만 주만 실려도 뭐 나머지 부분의 거래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만 주 이 정도씩만 실려도 추세 돌리고 강화로 연출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거래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여기서 좀 눌려지면 추가 편입 문제 나갑니다. 그래서 26,000원대면은 5% 추가 5% 편입 5% 추가 15% 편입 26,850원 800원 요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6,8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을 일부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설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 범위만 이제 우리가 스윙으로 20%를 잡는데 변동성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터져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 범위만 나는 10% 들어갈 거야. 그럼 10%에 맞게 분할 매수 기준 잡는 거. 뭐 그 정도까지만 비중만 좀 잘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수급은 이제 뭐 수급이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과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일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앞부분에 이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뭐 매직 시그널의 돌림 이런 흐름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제한적인 거고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그러니까 요 자락만 돼도 2천억을 넘길 수 있는 그 수급 범위가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요 자락의 그 편입 기준 그렇게 되면 이제 앞전 고점 넘기고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올린 그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순간적으로 훅 밀렸어요. 훅 밀리고 지금 이제 또 저점에서의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물량은 더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릴 때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원체 이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더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이 2천억을 이제 수반시킨 기준이 되고 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뭐 3% 수준 1,800만 주면은 3%대 수준의 또 편입이 형성돼 있고 편입 평균 단가가 26,000원대이고 프리미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점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다시금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직 계산기 기준에 오늘 그 설정 범위가 사실은 눌렸다가 돌릴 때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5,800원 정도, 뭐 26,000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1차적인 개별 기준에서의 편입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거래가 수반된 거죠. 오래간만에 2천억 넘기는 그래서 그 거래 대금
기준가 이렇게 잡고요. 기준가 그리고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서 단타를 들어간 거다 그러면 손절 범위 뭐 3%든 뭐 그 기준점만 잘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점 만약에 편입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1.5에서 3%의 차익 실현 구간은 설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도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는 가져갈 수 있다. 시가와 저가까지 밀릴 때 편입을 잡는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혹은 시가와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변동률이 월등히 크지는 않으니까 저가와 고가로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거래대금이 2천억 수준에 놓여져 있고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여기서 거래 평균 단가만 좀 올라가고 손바뀜만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일봉의 추세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까지의 추세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9시 50분 기준에 설정 범위이고 그리고 거기서 놓고 볼 때 27,000원과 26,600원이 돼요. 26,600원이면 뭐 지금 줄하고 27,000원 기준이 요 정도. 여기를 넘길 때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넘기는 그 거래의 기준은 3, 40만 주 정도면 된다라고 한 거죠. 3, 40만 주. 그렇게 되고 여기서 주가가 이제 횡보 양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어지고 영선 위쪽에 크로스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5분봉 기준의 설정 범위의 흐름은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는 거예요. 5분봉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아 1분봉이네요. 1분봉 죄송합니다. 1분봉 그리고 5분봉도 같이 잘라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너무 형성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부담이 되는데 일단 그리고 LG화학 조금 만약에 더 눌리게 되면은 추가 편입 설정할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도 좀 볼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13만 원 매수 잔량 들어오면은 추가 편입 나머지 쪽의 흐름 이왕이면 DB하이텍이 좀 더 월등히 강세를 띄워주기를 보고 기대해보고 그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현대차가 거래를 조금만 더 실어주면서 조금만 더 탄력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펜오션은 HMM의 변동에 같이 묶어서 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개별 기준이 아니라면 HMM의 움직임이 연출이 될 때 그때 이제 연동 폭의 범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일단은 손바뀜인 것 같아요. 지금 좁은 공간에서 계속 매수매도 공방이 이것이 단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 창구 13조짜리니까 여러 창구에서 여러 기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여러 군데에서 같이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손바뀜인데 평균 단가가 26,800원. 그 프리미엄이 유지가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26,800원인데 26,800원 이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안 돼요. 빠르게 그 위쪽 27,000원대 위쪽으로 좀 들어 올려주는 모양새가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힘의 강도를 놓고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은 프로그램이 계속 그 강도 있게 나오고 손바뀜이라고 해도 요 매수 강도를 매도 강도가 이겨내지 못하면 매수 강도가 매도 강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여기도 뭐 손절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변동성으로는 그렇게 뭐 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는 지금 뭐 이미 달려있는 꼬리에서부터 더 길게 달리는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다시 일조월봉으로 다시 볼게요.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일단 저점과 고점의 흐름, 그리고 27,000원 그리고 26,600원 그 범위가 일단은 2분의 1, 3분의 1 지점 그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거래죠. 무조건 거래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앞전 고점 거래량 확 넘겨주면 제일 좋은데, 일단 거래는 오늘은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만 주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조금 안정화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안정화라기보다는 뭐랄까, 거래가 이제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 그리고 매물도 주춤거릴 수 있는 흐름,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분봉 기준에 70만 주, 100만 주 이 정도만 실려도 뭐 충분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요 절반의 가격인데 심리적인 면을 주죠. 이쪽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가격 메리트하고 프로그램 쪽의 변동성까지 이제 같이 놓고 본 건데, 3차 뭐 편입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가격적인 부분하고 프로그램 쪽 여러 가지 합산해서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조금 전에 처음 녹화할 때처럼 프로그램 쪽에서 몇만 주 단위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올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다시 추세는 바뀌죠. 일단은 막연하게 뭐 기다리는 흐름보다는 현재로서는 손바뀜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1분봉, 5분봉 보는 기준하고 또 틀리죠. 일주 월봉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거래가 2천억 원이 터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흐름에 1월 이후에 흐름 거래 터져 있어요. 꼬리가 달리더라도 주봉으로 놓고 볼 때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꼬리이다. 전일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늦게 편입 기준을 잡았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주간 단위에서 여전히 또 긍정적이다. 그리고 2022년 그 월봉 기준의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스타트 편입이 좀 고점에서 따라붙는 형국이 돼서 단가가 위에 놓여져 있지만 아직 10시 수준이고 충분히 오전장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다시금 형성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나머지 부분 차분히 대처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텍스 전략하고 누적 수급 범위까지 같이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그 종목군 기준 LG화학 부분은 만약에 녹화하면서 못 본다 할지라도 얼마요? 12,000원 정도 잡고 62만 원대, 62만 7천원 그 하방 기준에서의 흐름은 흔들릴 가능성이 제한적이 보여요. 거기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3만 원의 매수 전략 유입되면, 하이닉스는 오늘 뭐 최저점에서 최저점 수준에서 잘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IT가 조금 좀 아쉬운 상황이고, 현대차하고 기아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못마땅하죠. 거래량 기준에 10시의 기준이면 뭐 100만 주면 2천억이고 뭐 충분하게 형성되는 구간이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현대차하고 기아의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현대차가 조금 더 우위예요. 지금으로서는 거래량도 조금 더 우위고, 그래서 현대차 부분의 문자 사인을 먼저 한번 통 발송을 할게요. 거래가 아주 제한적인 상태는 아니니까 100만 주 정도 지금 볼 수 있죠. 10시까지니까 30% 기준 잡고, 그리고 현대차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이제 기아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뭐 가격 메리트나 거래량으로 놓고 볼 때는 현대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내놓고 HMM 마저 전략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만 1,000원 기준이면 무난할 것 같아요. 자, 문자 발송.
설정을 하고 박현인 선생님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쪽을 쉽게 이제 뭐 포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데 하여간에 이게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뭐 좀 비교 대상은 다르지만 2015년도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때에도 뭐 지금 못지않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전체를 뭐 뒤흔들 흐름은 아니다. 이슈는 불거지지만 그 부분의 이슈의 연속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시장 확정 리스크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일단은 그 HMM을 9시 59분에 그냥 그대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9시 49분 그래서 09시 50분으로 설정을 잡고 그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26,800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게 7.20%의 흐름이고 시가총액은 뭐 13조 1,063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741만 2천 144주 이 거래대금이 이미 1,98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 뭐 10시 02분인데 거래대금이 조금 전에 3위였고 지금 얼마예요? 거래대금 여전히 3위. 그러니까 뭐 쉬운 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들여다보고 뭐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왔다고 막 계속 때려 올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로그램 30만 주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뭐 흥분해서 다 잡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선호 창구에 물량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차분히 들여다보죠. 뭐 분봉까지 다 그렇게 해서 거래에 실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겁니다. 결론은 거래가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느냐의 기준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온다. 프로그램 쪽은 매도인데 뭐 26,850원을 형성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27,400원이 저점 편입자들의 1차적인 차익 실현 범위였고 3%의 기준이 27,000원의 기준이었고 그다음에 신규 추가 재편입은 요 11.40%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기준에서는 10% 이상에서는 편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다만 거래대금 3위 이거는 개별 매매 가능. 특이한 케이스는 편입 가능합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그 부분에 거래량 교육의 자료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조금이라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확산돼서 조금 더 부담은 되는데 마지노선만 다시 한번 설정 범위를 잡죠.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최대 10% 아주 특별한 경우 지금 10시 기준에 시가총액 10시 기준에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15%가 아닌 고점 27,850원을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기준을 잡아요.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의 설정 범위 그 범위가 27,000원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설정 범위가 26,600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제 편입의 기준으로 일단은 설정이 되는 거고 요게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2분의 1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만 주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2천억 훌쩍 넘는 거죠. 지금 뭐 800만 주 이상인 거고. 거래는 수반돼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 OMA 20MA 그다음에 일본 1, 2번항을 충족시키고 양봉일 때 그리고 손절 범위는 편입 단가 대비해서 이렇게 밴드 양봉일 때 편입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일단은 누적 수급 범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20일, 24일인가요? 수급 한번 볼게요. 평균 단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도 있게 바뀌는 지점, 그 지점을 설정합니다. 25일, 10월 25일 기준. 이쪽은 이제 공매도 상환보다는 공매도를 한 물량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보다는 일단은 그 비중 편입, 뭐 MSCI 지수 비중의 편입이라든 패시브 자금들 그런 쪽이 좀 더 많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쪽의 기준에서도 글쎄 저게 공매 패시브 자금 쪽의 공매에 대한 상환일까요? 누적적으로 볼 때는 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쌍끌이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그래서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거의 해치성 물량입니다. 기타 법인 이외에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없고 외국인들 쪽 기준에서 이제 매수가 있는 거고 1817만 주 정도의 매집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25일부터 22년 02월 14일까지의 기준 그렇게 해서 매집 규모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빼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추정치니까 그거 놓고 보고 다시금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평균 단가가 26,000원대예요. 일단은 그래서 매집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없다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전거래일까지의 개인 매도 보면 되겠죠. 외국인만 샀으니까 외국인 매수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26,000원 정도의 외국인 매수 그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26,000원의 외국인 매수 이렇게 되고 매집 단가 그리고 외국계 창구 동량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창구가 우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시고 호가보다는 이렇게 해서 창구 자 그렇게 해서 텍스 전략까지 이제 마저 올리고 DB하이텍도 좀 오늘 좀 과도하게 프로그램 쪽이 나오면서 눌린 폭이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는 다 못 빠져나가요.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만 더 움직임을 주면 될 것 같고 다음에 LG화학도 다시 돌리는데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간 통해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일단은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HMM 15일 기준. 그리고 외국인 매집의 기준입니다. 기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적 수급이 없어요. 10월 25일부터 2월 14일 기준까지. 조금 전에 이제 1,800만 주 때였는데 한번 정확히 볼게요. 1,817만 주. 1,817만 주면은, 자, 이거 프로그램 쪽이 너무 나오는데요. 일단은 1,817만 주 나누기 4억 8,900만 주. 이렇게 좀 3.7%. 적지 않습니다. 72, 3.72.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26,000원 수준. 그렇게 돼 있고, 26,000원에 1,870만 주면 얼마일까요? 4,860억.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이제 20-30%의 기준이 되니까 26,000원 대비, 그러면 26,000원 곱하기 120% 해주면 31,200원. 그리고 30% 33,800원, 34,000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1,500원. 추세가 강화된다면 이제 뭐 수급은 더 들어온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드리고, 요 흐름하고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HMM과 함께 뭐 페노션의 흐름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 업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 범위는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오미크론 끝나고 또 코로나19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항만에 대한 폐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은 운임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향될 수 있다. 또 선박이 계속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인도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운임이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정점에 달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사실상 계속 있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는 HMM 기준에서 수급 개선폭이 월등하고요. 페노션 쪽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HMM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더 있는 쪽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일주 월봉. 그리고 일단은 HMM 쪽의 기준 최고점 대비 5%나 밀려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5% 분할 매수 단가 부분도 3% 등락 범위로 보고, 그렇게 해서 편입된 단가 대비해서 이제 마지노선 손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만 고민을 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 종목 들어가자마자 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버려서 좀 속이 상한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일주월봉으로 놓고 볼 때는 크게 버겁지는 않다. 이왕이면은 강도 있게 오전장 중으로 다시 끌어올려 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